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짜가 6월 11일인데, 수학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첫 수학입니다. 아, 작년 대비해서 좀 수학기가 늦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었는데, 작년보다 얼마나 늦어지신 거예요? 예, 작년은 6월 9일 날 첫 수학을 했고요. 금년은 11일이니까 한 2, 3일 정도 늦어졌네요. 예. 작년 대비해서 작황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봄에 그 꽃샘추위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작황이 좀 덜 좋은 편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닌데 15에서 20% 정도 수확량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도나 사이즈 이런 부분들, 이게 품위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조생종 첫 수확인데 작년 대비 듀크는 품위는 뭐 우리 약간 좋아졌다고 생각할 만큼 품질이 되게 좋아요. 금년에는. 근데 이제 중생종인 타 품종들은 작년보다 좀 약간 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학하면은 언제부터 이제 출하가 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출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수학하시는 품종은 어떤 품종이신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종인 듀크고요. 듀크입니다. 듀크고 이게 이제 첫 수확을 항상 듀크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도. 그러면 듀크 이후에 며칠 간격으로 다른 품종들이 나올까요? 아마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레카 공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이, 블루 제이, 선라이즈 마지막으로 이제 시에라하고 레이가 시차를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후에 이제 시에라하고 레이는 따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략하게나마 품종별로 맛이 어떤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듀크는 우리나라 대표종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50% 정도 심겨 있는 게 듀크고, 듀크는 가장 먼저 수확도 하지만 알이 되게 큰 편입니다. 대과종이고, 그리고 신맛이 별로 없고, 상큼한 맛이 좀 있어서 비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장마 전까지는 최고의 품질이고, 가장 많은 양이 지금 한살림 매장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듀크 말고 레카 같은 경우는 중과 정도 되고요. 약간 신맛이랄까 상큼한 맛이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젊은 층에서 되게 선호하는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듀크 다음에 한 일주일 차로 공급되는 선라이즈 같은 경우도 과피가 두껍고 상큼하면서 되게 맛이 좋아요. 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밭에는, 새망도 없고, 그 다음에 풀 나지 마라고 하는 방초포도 없고 한데, 혹시 뭐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뭐 한살림 장목반장이 되고 나서 항상 강조한 게 블루베리는 크고 맛있어야 되고 경도가 좋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풀을 저희 한살림에서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풀이 토양을 개량하면서 맛과 풍미를 올려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장마기 이럴 때도요. 풀뿌리가 많은 비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훨씬 품질을 좋게 유지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방초포를 씌우면 그 복사열에 의해서 그 경도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요. 강제로 익는 거기 때문에 품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새망도 마찬가지지만 새망도 공기라든가 이런 흐름을 많이 막기 때문에 경도를 많이 좀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새망이라든가 방초포 이런 거는 가능하면 피해를 좀 다소 좀 있겠지만 안 해주는 게 저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도 이렇게 고집쟁이 마냥 새망이라든가 방초포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방초포나 새망 같은 경우에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복사열 때문에 밭 전반적인 온도를 올리는 바람에 이 경도가 고온일 경우에는 물러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작용됩니다. 대표님, 저 같은 초보가 왔을 때는 지금 다 따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건 따시고 어떤 건 안 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다 익은 것 같아도요. 사실은 우리 한살림 소비자들은 과일이 크고 이왕 먹는 거 맛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숙성된 과일을 따려면 이렇게 송이가 이거 예를 들면 한 열 몇 개가 익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서 제 눈에는요, 숙성된 게 따로 보여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더 사이즈가 크고
하루 이틀 더 빨리 착화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섞으면서 빼거든요. 약간 좀 더 크고 품위가 있는 그런 위주로 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를 보면 16파이 이상, 대부분이 18파이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한살림 소비자들한테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맛과 풍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밭에서 수확하시는 모습은 제가 잘 담았는데 선별하는 모습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선별장으로 가봅시다. 네. 대표님, 그럼 수확해서 오고 나면은 요 블루베리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선별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날씨가 선선한 초기 빼고 30도 이상 고온일 때는 밭에서 수확한 블루베리를 1도씨의 냉동실에서 열기를 뺍니다. 예능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1도씨의 온도가 관리되어 있는 곳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뜨끈뜨끈한 이 블루베리를 식히기 위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빠졌다 생각이 되면 또 다른 실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선별 때까지 대기하면서 습도 빼고 하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가보실까요? 네. 여기 예냉실은 한 15도, 16도 정도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습이 차 있을 수 있어서 이쪽에서 습도 빼고 온도도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15도 정도 실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예능실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요? 네. 이 실은 선별하기 직전까지. 아, 그럼 선별 포장 직전까지 여기서 계속 네. 습도라든지 온도를 유지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네. 작업하는 요 공간은 어느 정도 온도로? 여기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23도, 20도에서 23도 정도. 이 정도 관리되고 있다고 해야죠. 그리고 선별 포장이 끝난 거는 저는 한살림 매장으로 출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별하는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른 농장에 가보니까 대부분 다 기계로 크기 선별을 하던데 여기는 이게 손 선별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에 비하면은 기계 선별하면 일단 분이 예뻤던 하얗던 분이 닦이기도 하고요. 경도가 일단 많이 떨어져요. 경도가 떨어져서 유통 과정에 소비자한테 가는 최종 며칠 동안 빗물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블루베리 최소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계 선별은 생과 출하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님 선별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럼 선별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종 선별이 끝난 생과는 신선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온도 관리를 따로 합니다. 출하 전까지 탑차로 한살림에 이송하기 전까지는 1도 정도인 냉장에서 보관했다가 출고할 때 탑차 온도는 4도, 5도 정도로 해서 리콜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가는 거는 온도가 많이 높지 않은데 혹시 보관을 했다가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한살림 매장에서 구입 후에 곧바로 먹는 것보다는 냉장에서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고에서 서너 시간 이상 보관해서 흐르는 수돗물에 간단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죠. 근데 많이 비비시고 하면 안 됩니다. 분도 닦이고 해서 안 좋으니까 저희들은 약도 안 치는 유기농이고 해서 그냥 물에 흐르는 정도로만 간편하게 닦고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장마 전에 초기 물량은 제 경험상으로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냉장고에서 3일에서 뭐 일주일까지도 그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며칠은 두고 드셔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장마기 때는 그때는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